Let's go. 안녕하세요, 완전마구입니다. 비트코인이 12,000달러에서 움직이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단 이틀 만에 10,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표의 활용은 상하 움직임을 예측하기 힘든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방향 예측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활용할 경우 본인의 승률을 높일 수 있으니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쓰이는 보조지표 중 두 가지 MACD와 RSI에 대해 어떻게 설정하며 이를 어떤 식으로 매매에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AC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를 보시면 MACD 라인이 있고 시그널 라인이 있습니다. 보통 먼저 움직이는 라인을 MACD 라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시그널 라인은 조금 더 늦게 움직이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이라 부르는 막대 그래프가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제로 라인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먼저 상승 시그널은 어떤 것이 있는지 MACD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MACD 시그널과 시그널 선이 있는데, 먼저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승 돌파를 할 때 우리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고 하며 이때를 매수 포인트로 잡기도 합니다. 또 하나 MACD 라인, 먼저 움직이는 이 파란색 라인이 이 제로선을 상승 돌파할 경우 그곳을 매수 포인트로 받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상승의 경우 MACD 라인과 시그널선 두 가지가 모두 상승을 이루고 있을 때는 지속적인 상승으로 보며 이때는 매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하나 MACD를 세팅해 보면요, 아래쪽에 막대 그래프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막대 그래프에서 막대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 아래쪽에 왔을 때 꺾이는 지점을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MACD를 세팅하시고 매매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MACD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이버전스도 볼 수 있는데요. 다이버전스란 시세의 고점과 보조지표의 고점이 틀리거나 혹은 시세의 저점과 보조지표의 저점이 틀려질 경우 이것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며, 상승형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 시세의 저점이 낮아지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이 올라가는 경우 이후 시세의 상승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히든 다이버전스의 경우 시세의 저점은 올라가지만 보조지표의 저점이 내려가는 경우, 이 경우에도 시세의 상승을 예측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다이버전스는 저점이 시세와 보조지표가 틀려졌을 경우 다이버전스가 발동되었다고 하며 이때에는 시세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하락 시그널은 어떻게 발견하느냐, MACD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반대로 움직일 경우, 데드크로스가 났을 경우 이때 우리는 하락 시그널로 보며 이때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반대의 경우인데요. MACD 라인, 먼저 움직이는 MACD 라인이 제로선을 돌파할 경우 이것도 매도 포지션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하락세 같은 경우 MACD 라인과 시그널 선이 같이 내려오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지속적인 하락세로 보면 우리가 매도 포지션으로 전향을 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세의 고점을 알려주는 경우 우리가 매도 포지션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막대 그래프가 상승으로 왔다가 꺾이는 구간이 생길 경우 이 구간을 하락 시그널로 보며 이곳을 매도 포지션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크게 정리하면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데드크로스가 났을 경우, 또한 MACD 선이 제로선을 하락 돌파할 경우, 막대 그래프가
상승으로 왔다가 하락으로 빠질 경우 이때 우리는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하락의 경우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둘 다 하락으로 있을 때 지속적인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전 보셨던 상승 시그널과는 다르게 하락 시그널에서는 고점이 틀려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 이전 고점보다 다음 고점이 올라가지만 보조지표의 고점이 내려갈 경우, 이 경우 하락으로 볼 수 있는 다이버전스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며, 히든 다이버전스의 경우에도 시세의 고점은 내려가고 있지만 지표의 고점은 올라가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를 쉽게 얘기하면 상승형 다이버전스는 저점이 지표와 달라지는 것, 하락형 다이버전스의 경우 고점이 지표와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차트에서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차트는 비티하드 거래소에 있는 이 메인 차트고요. BTC USD 선물 차트입니다. 이곳에서 자, 조금 더 많은 시그널을 보기 위해 15분 봉을 세팅을 하였습니다. 슬러시를 누르고 여기에서 MACD를 누르고 이것을 클릭을 하면 아래쪽에 MACD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막대 그래프가 하나가 생성이 되고, 빠르게 움직이는 선은 파란 선, MACD 라인, 빨갛게 움직이는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는 선을 시그널 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에 따라 현재의 시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구역에서 시세의 상승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역에서 데드 크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역에서의 시세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후 시세는 지속적으로 내려갔고, 이 구간도 보시면 제로 라인과 붙어 있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급격한 하락이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대의 경우 상승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 상승 모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지속적으로 내려왔다 그 다음 올라가는 이 구역에서의 MACD는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 자리를 매수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 주었고요. 역시나 그 이후에 여기에서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이 구간에서의 상승 시그널을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상태는 어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MACD 선이 제로선을 넘지 못하는 대세 상승은 아닌 상태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습에서 막대 그래프가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지만 이 꺾임과 동시에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전향할 수 있으며, 이것을 조금 늦게 판단한다 하여도 MACD 선과 그 다음 시그널 선이 교차를 하는 구간, 이 구간이 되면 상승을 좀 생각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조금 더 지나면 상승으로 우리가 포지션 전환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RSI입니다. RSI 세팅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슬러시를 누르고 여기에서 RSI를 눌러줍니다. RSI를 누르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면 아래와 같은 이 RSI 지표를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RSI 지표나 MACD 지표는 모두 다 기본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해 드립니다. 간혹 설정을 바꿔서 본인에게 맞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기본 세팅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본 세팅을 이용하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을 해 드리는 바입니다. RSI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RSI는 위에 보시는 70 라인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여기 30 라인이 있습니다. 70 라인 위로 올라갔을 경우 매도 포지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30 라인 밑으로 내려온다면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RSI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30선을 내려왔을 때 내려온 뒤에 재차 30선 위로 올라가는 이 구간을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고요. 반대의 경우 이런 구간이죠. 70 이상 올랐던 이 RSI 지수가 재차 내려오는 여기 70 아래로 내려오는 이곳에서의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이 구간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았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수익을 날 수가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하드 거래소는 이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승 하락 모두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보조지표 두 개를 활용을 해서 현재의 상태가 어떤가를 진단한 다음 상승 포지션으로 들어갈지 혹은 하락 포지션으로 들어갈지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최대 100배까지 지원을 합니다. 오늘은 MACD와 RSI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RSI와 MACD를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를 들어갈지 혹은 매도 포인트로 들어갈지를 조금 더 판별을 하실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보조지표의 활용도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도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되는 내용을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